이번 영상에서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핵심적인 차이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할 거야. 오늘도 빠르게 핵심만 먼저 알아볼까? 우선 인과관계는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만약에 담배와 폐암 사이에 양의 인과관계를 가진다면 담배를 많이 필수록 실제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즉, 원인이 되는 A 변수를 바꾸면 그것에 대한 결과인 B 변수가 실제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면 인과관계인 거지. 당연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쳐다봤을 때 항상 인과관계에서 말하는 패턴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 즉,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관찰되는 관계가 상관관계라고 보면 돼. 상관관계는 결국 우리가 가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로부터의 결론이라고 보면 돼.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다시 앞에 예제를 확장시켜서 담배와 폐암 사이에는 양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런 패턴이 데이터에서 보여야 하는데 중간에서 양쪽 모두에게 인과관계를 가지는 교란자라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어. 이때 교란자가 유전자라고 해봐. 그러면 어떤 유전자는 담배를 많이 피게 하고 폐암을 걸리지 않게 하는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해봐. 그렇다면 해당 유전자를 가진 경우 담배를 더욱 많이 필 것이고 담배로 인한 양의 인과로 인해 폐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겠지? 그런데 교란자인 유전자 때문에 폐암이 발병률이 그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내가 가진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마치 담배를 많이 피는데 폐암은 더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데이터는 진하게 표시된 것만 보일 거고 이걸로 내린 결론이 상관관계야. 그래서 여기서는 양의 인과관계를 가졌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는 거야. 여기서 보인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지. 어때? 간단하지? 아직 좀 아리까리 하다 싶으면 영상 끝까지 봐봐. 자,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이해해보자. 상관관계는 다른 게 아니고 데이터가 다음 그림처럼 있을 때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변수도 증가하고 하나의 변수가 감소할 때 나머지 변수도 감소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거야.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는 하나의 변수가 감소할 때 나머지 변수는 증가하고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변수는 감소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그 데이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형태라면 앞에서 말한 패턴이 어디에도 없으니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인과관계로 가보자. 인과관계는 쉽게 말해보면 우리가 찾고 싶은 보물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 보물의 존재는 진짜이지만 많은 이유로 가려져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물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부터 왜 보물이 가려지는지 다양하게 알아볼게. 먼저 앞에서 말한 교란자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갈게. 다음으로 매개 변수라는 것도 있어. 이건 담배라는 변수가 중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다시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인 거야. 이때 만약에 담배가 운동에게는 양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운동이 폐암에 대해서는 음의 인과관계를 가진다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폐암 걸릴 확률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지만 담배를 피는 만큼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폐암에 걸릴 확률을 훨씬 떨어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운동의 효과로 인해서 진하게 표시된 담배와 폐암 데이터만 들여다봤을 때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로 보이겠지? 이러면서 양의 인과관계를 가려버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양의 인과관계를 가진다면 계속 양의 인과관계만 보이는 선형적인 관계만 가정했어. 근데 간혹 이게 시간에 따라서 비선형적일 수도 있어. 그래서 담배를 어느 정도 기준치만큼 필 때까지는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다가 기준치 이후로는 오히려 폐암 발병률이 떨어진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폐암 진단을 받은 시점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순간이라면 딱히 어떠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실제로 유전자의 발현량의 변화가 비선형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시간별로 수행해서 이러한 효과를 잡아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인과 추론을 하려면 이런 방해 요소들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야. 여튼 정리하면 인과관계에서는 이 패턴의 원인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거고 상관관계는 데이터를 보아하니 이런 패턴이 보여 라고 하는 거야. 어때? 간단하지?